시댁. 아니, 애들은 다 어디 갔냐? 밥 먹을 때 다 됐구만. 아, 아까 PC방 간다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또 PC방? 내가 이래서 찬이를 안 데려오려 했다니까. 명절 때 승우, 승현이만 만나면 이렇게 게임을 잔뜩 해대니. 그러다가 게임에 빠져서 전교 1등 놓치면 동서가 책임질 거야? 제발 승우, 승현이 보고 찬이 PC방 좀 데려가지 말라 해. 아니, 지들 인생만 망치면 되지 왜 남의 인생을 망치려 들어? 형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게임 좀 한다고 인생이 왜 망해요? 요즘 애들 다 게임하는걸요? 그리고 승우랑 승현이도 할 거 다 하면서 게임해요. 들어보니까 찬이도 평소에도 조금씩 한다 하던데요. 그렇게 가끔씩 하는 건 오히려 스트레스도 풀고 좋대요. 나 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아니, 찬이가 언제 게임을 한다 그래? 우리 찬이는 그런 거 몰라. 공부밖에 모른다고. 다 승우랑 승현이가 물어린 거 아냐. 그리고 그렇게 할 거 다 하면서 게임한다는 애들이 반에서 15등, 16등 해? 그 정도면 인서울은커녕 4년제도 못 가는 거 알지? 요즘 대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거 다 공부 못하는 자식 돈 부모들이 하는 변명이야. 안 그래요, 어머니? 그럼 아무리 요즘 세상이 달라졌다 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건 똑같은 거야. 서울대 나온 애랑 이름도 모르는 지방대 나온 애랑 인생이 같을 줄 알아. 그러니 너도 자식 교육 좀 시켜라. 승우는 남자애라 게임 좋아하는 거 어쩔 수 없다 쳐도 승현이 걔는 계집애인데 무슨 게임을 한다 그러니? 그러다 시집도 못 간다. 몸도 뚱뚱하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게임까지 한다면 어느 남자가 좋다고 결혼을 하겠니? 여자는 또 남편 능력 따라 팔자가 결정되는데. 어머니도 참. 승현이 아직 중학교 1학년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게임도 엄연히 취미고 요즘은 여자들도 게임 많이 해요. 전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게임으로 직업 가진 사람들도 많고요. 뜬구름 잡는 소리 좀 그만해. 그래, 게임으로 직업 가진 사람도 많지. 근데 그 전제는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엄청 투자할 수 있느냐야. 동선 그럴 능력 없잖아. 맞벌이 해봤자 서방님이랑 둘이 벌어서 한 달에 500 벌까 말까지? 그 돈으로 어떻게 애들을 밀어준다 그래? 그러니까 동서같이 어정쩡한 능력 갖춘 부모들은 특히나 자식 교육시켜서 성공시키는 게 이득이야. 다른 예체능 계열은 돈이 엄청 든다니까. 내가 다 동서 생각해줘서 하는 말이잖아.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제발 공부 좀 시켜. 이렇게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뒀다간 애들 진짜 망한다니까. 애들 망하면 그게 다 동서한테 돌아오는 거야. 30 넘어서까지 제대로 된 직장 못 잡아서 부모한테 손 벌리는 애들 수두룩이야. 그런 꼴 보고 싶어? 승우, 승현이 30 정도 되면 동서고 서방님이고 다 은퇴할지도 모르는데 그땐 무슨 돈으로 보태줄 거야? 그렇게까지 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승우랑 승현이 둘 다 꿈도 분명하고 특히 승우는 용돈 스스로 벌고 싶다고 알바까지 하는걸요. 승현이는 미용사 되겠다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전 애들 믿어요.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니? 그네야, 다음부터 찬이 데려오거든 쟤네들 안 올 때 데려오거라. 맨날 전교 1등만 하는 우리 귀한 장손 저것들 때문에 공부 방해되면 안 되니까 알겠지? 안 그래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내년이면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괜히 승우랑 승현이랑 놀아서 헛바람 들면 안 되니까요. 그렇구만 할 거. 1시간 후 시댁. 아유, 우리 찬이 왜 이렇게 못 먹어? 입이 안 맞아? 별로. 그냥 별로 배가 안 고파서. 와, 갈비 진짜 맛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내가 먹어도 되지? 먹어. 아싸, 그럼 내가 먹는다. 할머니 왜 때려요? 네가 뭘 잘했다고 비싼 갈비를 먹어? 일부러 우리 찬이 많이 먹으라고 찬이 앞에 갈비 뒀구만. 찬이야, 배부르더라도 이것만 먹어라. 밥을 든든히 먹어야 머리가 잘 돌아가서 공부를 더 잘하지. 할머니, 나 배불러 죽겠어. 더 먹으면 토할 것 같아요.
것 봐요, 할머니. 찬이 쟤는 원래 입이 짧아서 별로 못 먹는다니까요. 그냥 제가 먹을게요. 식탐만 많아서 가지고는... 응? 예, 승현이 넌 왜 이렇게 많이 먹니? 무슨 여자애가 밥 한 공기를 뚝딱 해? 네? 아니, 밥을 남기긴 그래서... 아이 그럼 주는 대로 다 먹는단 소리니? 다른 여자애들은 입이 짧아서 좀만 먹고 일어서는데 넌 어떻게 네 오빠랑 똑같이 식사 끝날 때까지 앉아있냐? 그러니 살이 그렇게 뒤룩뒤룩 찌지. 아유, 허벅지 살 좀 봐. 아주 시름장수해도 되겠네. 할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 그렇게 살찐 편 아니에요. 건강검진 때도 정상 체중으로 나왔다고요. 아이고, 그게 자랑이야? 여자애들은 정상 체중이라 나오는 게 비정상인 거야. 말라야 정상이라고. 그래야 공부를 못해도 능력 있는 남자들이 쳐다보기라도 하지. 너는 대체 어쩌려고 그러냐? 네 엄마가 손 놨다고 너까지 네 인생 포기할 셈이야? 할머니, 동생한테 왜 그러세요? 승현이 미용사 되겠다고 학원 엄청 열심히 다녀요. 집에서도 연습 많이 하고요. 남이 머리 만지는 게 뭐가 그리 좋다고. 아무튼 니들 볼 때마다 속이 답답하다. 니들도 다음부터 명절에 오지 마라.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 찬이야, 식혜라도 줄까? 목마르지 않아? 괜찮아요. 저 피곤해서 좀 잘게요. 그래.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졸리겠지. 어여 가서 쉬어라. 승현이 넌 얼른 가서 오빠 이불 좀 깔아줘라. 제가 왜 찬이 오빠 이불을 깔아줘요? 그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얘는 어른 하는 말마다 다 꼬투리를 잡아. 그냥 할머니가 하라면 하면 되는 거야. 얼른 안 해. 밥 먹고 있는데 진짜. 그날 저녁, 차 안. 우리 딸 화 풀어. 할머니가 원래부터 그러는 거 알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 너무하시잖아. 대놓고 살쪘다고 뭐라 하는 것도 그렇고 찬이 오빠 이부자리 봐달라는 것도 그렇고. 할머니 진짜 옛날 사람이야.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니? 조선시대에도 이러진 않았을걸. 나 간신히 참은 거야. 엄마가 그때 봤으면 막았을 텐데 하필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네. 미안해. 마음 많이 상했어? 마음 상한 것도 상한 건데 가만히 받아먹는 찬이 오빠도 얄미워 죽겠어. 공부 잘해서 할머니한테 이쁨 받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젠 그걸 이용해 먹는다니까? 아까 PC방 가자 한 것도 우린 안 가고 싶었는데 하도 가자고 찬이 오빠가 조른 거야. 같이 안 가주면 할머니한테 오빠랑 나 나쁘게 얘기해서 혼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거 있지. 억지로 간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갔다 와서는 우리들 때문에 오빠 공부 방해됐다고 큰엄마가 얼마나 뭐라 했는데 진짜 명절마다 짜증나 죽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찬이 그 자식 점점 이상해진다니까. 예전엔 동갑이라 마음도 잘 통하고 좋았는데 이제 이상한 것만 잔뜩 배워왔어. 전교 1등 한다고 어깨에 뽕은 가득 들어가 있고 하는 말마다 나랑 승현이 무시하고. 아까 큰엄마 말 들어보니까 찬이 학원을 하나 더 늘렸다고 하더라. 일정 들어보니 학교 갔다 와서 밤 12시까지 학원 갔다가 독서실 갔다 하더라고. 그러고 집에 들어오면 한두 시간 더 자습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지. 니들이 좀 이해해줘. 찬이도 알고 보면 불쌍한 애야. 뭐가 불쌍해. 맨날 할머니 사랑 독차지하는데. 이제 할머니가 대놓고 편애하는 건 상관없는데 대놓고 비교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알았어. 아빠가 할머니한테 잘 말해볼게. 그래도 할머니가 우리 승우랑 승현이 사랑하는 거 알지? 글쎄, 모르겠는데. 우리 보고 대놓고 다음 명절 땐 오지 말라시잖아. 당연히 진심 아니지. 우리 승우랑 승현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 2시간 후, 집. 애들 이제 자? 피곤했는지 다 자는 거 같네. 방에 불 다 꺼져 있어. 당신도 고생했어. 음식 할 것도 많고 설거지거리도 많던데. 도와주고 싶었는데 형이 자꾸 붙잡는 바람에. 1년에 2번뿐인데 뭘. 그건 그렇고 아까 애들 얘기 듣는데 나도 좀 속상하더라.
아무리 찬이가 공부 잘해서 더 이뻐 보여도 그렇게 대놓고 비교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애들도 한창 예민할 때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내가 그러지 말라 해도 영 듣질 않으시네. 차라리 다음부터 우리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애들도 가기 싫어하고 당신도 이렇게 속상해하고 나도 마음이 별로 안 좋았거든. 그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소리 우리 둘만 들어도 충분하잖아. 굳이 애들한테까지 들을 필요는 없지. 일주일 후 전화. 어머니가 이 시간에 웬일이시지? 여보세요? 회사니? 네, 회사예요. 이 시간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상의할 일이 있어서 이따 퇴근하고 아들이랑 같이 우리 집에 들르거라. 꼭 할 말이 있다. 꼭 할 말이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얼굴 보고 얘기할 일이니까 잔말 말고 와라. 온 김에 같이 저녁이나 먹자꾸나.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이따 뵐게요. 그래, 끊자꾸나. 대체 무슨 일이시지?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그날 저녁, 시댁. 밥도 다 먹었으니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안 좋은 일은 아니죠? 안 좋은 일은? 그랬으면 진작 말했겠지. 다름이 아니라 찬이 말이다. 큰애랑 얘기해봤는데 아무래도 찬이는 좁은 한국에서 공부시킬 게 아니라 넓은 나라에서 공부시키는 게 낫겠더라고. 마침 캐나다에 유학할 수 있는 학교가 있대. 거기서 고등학교 다니고 명문대까지 보내면 참 좋겠더라. 그럼 영어도 자연스럽게 늘 테고 견문도 넓어질 테니 직장도 훌륭한 데로 잡을 테고 아주 탄탄대로 아니냐? 아, 요즘에 그렇게 공부시키는 곳도 있다곤 들었어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저희한테... 그야 우리 찬이 유학 보내는데 니들이 돈 좀 보태달란 거지. 니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해도 아예 못 버는 건 아니잖아. 그치만 찬이네 집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잖아. 큰 며느리는 직장도 그만두고 찬이 공부에만 신경 쓰고 큰아들은 새 식구 먹여 살리느라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유학 자금까지 대라고 하면 얼마나 빠듯하니. 거기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꽤 들 텐데. 그러니 니들이 돈 좀 보태줘라. 한 2억 정도 보태주면 나머진 큰애들이 알아서 한다더라. 에? 2억이요? 엄마, 그렇게 큰 돈이 저희한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저희도 애들 둘 키우느라 돈 빠듯해요. 거기에 조카 유학 자금까지 어떻게 보태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 부담 줘가면서까지 캐나다 유학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찬이 지금도 맨날 전교 1등 한다면서요? 그럼 한국에서 쭉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캐나다까지 가야 돼요. 얘는 내 말을 대체 어디로 들은 거야? 한국에서 전교 1등 하는 거랑 캐나다에서 전교 1등 하는 거랑 같아? 찬이는 충분히 캐나다 가서도 잘하래야. 그럼 잘 될 일 빌어줘서 더 큰 나라에서 실력 마음껏 펼치고 인정받으며 살도록 도와주는 게 낫잖아. 땅이 큰 곳에서 공부하면 기회도 더 많을 거고. 그럼 거기서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잡아서 한국 돌아오면 찬이 걔가 니들한테 당연히 보답도 하겠지.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돈이 왜 없어? 니들 아파트 있잖아. 그거 팔면 2억은 금방 마련되는 거 아니냐? 어머니, 이제야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 그걸 팔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디 가서 살라고요? 왜 못 살아?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는데. 외국은 죄다 월세 들어서 산다더라. 상황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으니까 쓸데없는 핑계 대지 말고 당장 집 팔아서 2억 마련해 오거라. 아예 남남도 아니고 조카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그걸 못 해주는 게 말이 돼. 니들도 나중에 내 말 들은 거 후회하지 않을 거다. 딱 봐도 니네 애들은 부모 등골 빼먹으며 살아갈 게 분명한데 우리 장손 찬이는 보란듯이 성공해서 베풀 게 뻔하지 않니? 무슨 그런 말씀을... 저희 애들 자기 밥벌이는 하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잘하도록 키웠고요. 찬이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거 인정하는데요. 그렇다고 저희 애들이 모자란 건 아니니 그렇게 대놓고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찬이 유학 자금은 못 대줘요.
두 애들 키우며 사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찬이 유학자금까지 대주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건 저희한테도 부담되는 일이에요. 부담은 무슨? 니들이 이런 마음가짐이어서 애들이 그 모양인 거다. 투자할 때 제대로 해줘야 성공하지. 니들처럼 되는 대로 살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 우리 집안에 훌륭한 인재가 나올 예정인데 그걸 못 도와주겠다는 거야? 어? 형편에 맞게 도와주는 게 맞는 거죠. 한국에서도 충분히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저희 집 팔아가면서 찬이를 캐나다 유학까지 시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학 보내는 거야 형이랑 형수님 생각이니 그럴 수 있다 쳐도 저희 집까지 파는 건 좀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애들이 유학 간다 해도 집 팔아서 대줄 생각은 없어요. 무조건 애들한테 다 퍼줬다가 혹시라도 잘 안 되기라도 하면 애들도 저희도 서로 부담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 자식 관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참. 네 애들은 애초에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니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고. 됐다. 나중에 우리 찬이 성공해서 돌아와도 니들은 한 푼 보태준 것도 없으니 뭐 얻어먹을 생각 말아라. 조카 덕볼 기회를 준 건데 그걸 몰라보고. 한심하기는. 당장 나가거라. 엄마도 다시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찬이 보고 있으면 얼마나 짠한데요. 놀 틈도 없이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던데요. 그러다 애 건강 다 망가지면 어떡해요. 이번에 학원 새로 보낸 것도 엄마가 등록한 거라면서요. 아이 가뜩이나 학원 뺑뺑이 도는 애한테 학원을 왜 또 끊어주고 그러세요. 네가 입시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찬이가 국어를 다른 과목에 비해 잘 못한다고 그래서 논술학원 끊어준 것 뿐이다. 찬이도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난리냐? 공부 지지리도 못하는 애들 둘씩이나 키우면서. 아니 너랑 네 형이랑 둘 다 공부 잘했는데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겠다. 뭐 안 알아봐도 뻔하지. 지방대 나온 네 와이프 때문이겠지.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제가 지방대 나온 게 뭐가 어떻다고. 아이고야. 그럼 그게 당당한 거니? 인서울대학 나와도 제대로 된 직장 잡을까 말까인데 지방대 나오면 너처럼 그렇게 평생 남 돈 계산이나 해주며 살아야 되는 거다. 고작 경미하면서 말이 많다. 네 형님 봐라.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다가 애 교육시키겠다고 회사 관뒀잖아. 그 덕분에 찬이가 전교 1등 놓치지 않는 거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뭘 하나라도 똑 부러지게 잘하거든. 이래서 출신 대학을 보는 건데 갑자기 결혼도 전에 애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만 좀 하세요. 저희 애들 충분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살다 보니 깨달은 건데요.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공부 못해도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 많다고요. 반대로 공부 잘해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공부로 애들 인생 재단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애들 한창 예민한 나이인데 상처받아요. 상처받을 건 받아야지. 그럼 인생 망할 거 뻔히 보이는데 입 꼭 다물고 잘한다 잘한다 하고 있으리? 니들 애들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다. 버릇만 나빠져. 아무튼 돈 안 대줄 거면 나가라. 내가 어떻게든 우리 장손 유학자금 만들어서 유학 보내고야 말 테니까 나중에 딴소리나 말아라. 다음날 전화. 바쁜데 누구야? 형님이네? 여보세요? 동서. 지금 통화돼? 형님, 제가 일이 좀 바빠서요.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전화하면 안 될까요? 경리가 바쁘면 뭐 얼마나 바쁘다고. 잠깐 시간 좀 내. 동서 일 잠깐 안 한다고 그 회사 안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 아니, 그래도 당장 일이 급한데 짧게 용건만 간단히 할게. 어제 어머니가 우리 찬이 유학자금 대달라 했는데 단칼에 거절했다면서? 좀 섭섭하더라. 우리 찬이가 남도 아니고 엄연히 동서 조카인데. 저희도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이제야 대출금 다 갚고 저희 집 마련했는데 그 집을 팔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애들도 있잖아요. 형님은 찬이 하나지만 저희한텐 승우, 승현이 둘이잖아요.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도 2배로 내야 될 텐데 그것까지 대비하려면 지금 버는 것도 빠듯해요. 아니, 어차피 승현이 걔는 미용사 한다며. 그럼 대학 들어갈 필요 없는 거고
승우 걔는 공부도 지질이 못하는데 무슨 대학은 보낸다고 그래? 기껏해야 지방대 어디 들어갈 텐데 그런 대학교는 안 들어가니는 만도 못해. 그냥 바로 취직시키는 게 100배, 1000배 낫지. 그래봤자 최저시급 간신히 받는 직장 들어가겠지만 말이야. 투자 가치로 따지고 보면 우리 찬이가 100배, 1000배 낫지 않아? 지금도 전교 1등 놓친 법이 한 번도 없는데 캐나다 가면 얼마나 더 날아오르겠어. 분명 성공해서 돌아올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좀 도와주는 게 어때? 그럼 보답은 확실히 할게. 솔직히 동서 입장에서도 승우, 승연이 잘 될 거 기대하는 거보단 우리 찬이 성공하는 거 기다리는 게 더 현실적이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식이 무슨 주식도 아니고 전 우리 승우, 승연이한테 뭐 돌려받을 생각 없어요. 그저 자기 밥그릇 자기가 알아서 챙기며 살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하는 말이잖아. 동서 가만 보면 참 답답해. 그러니까 애들도 그 모양이고 동서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아, 됐어. 어차피 어머니가 집 팔아서 우리 찬이 유학자금 대주기로 했어. 그래도 동서한테 마지막 기회 주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근데 끝까지 거절하네.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알았어? 어머니가 집을 파신다고요? 그건 아버님이 유일하게 남긴 유산이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어디에 사세요? 어차피 혼자 사니까 오피스텔 같은 데서 살아도 상관없다시는데. 솔직히 어머니 혼자 그 큰 집에 덩그러니 사는 거 보기에도 안 좋잖아. 아무튼 그러기로 했으니까 딴소리 마. 그리고 우리 찬이가 분명 성공해서 어머니 집도 새로 해줄 텐데 뭘. 우리 찬이가 또 고마운 건 잘 기억하는 바른 아이거든. 그럼 동서 끊어. 우리 찬이 유학원부터 알아봐야 돼서. 아니 아무리 애 공부시키는 게 중요하다지만 어머니 집까지 팔아서 할 일이야? 캐나다 간다고 무조건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어째 불안한데. 1년 후 시댁. 집이 왜 이렇게 썰렁해요? 형이랑 형수님은 안 왔어요? 네 형은 돈 버느라 바쁘고 네 형수는 찬이 보러 캐나다 갔다 온대. 아무리 기숙사 산다지만 반찬도 챙겨주고 그래야지. 찬이는 거기서도 공부를 아주 잘한다고 하더라. 이대로라면 캐나다 명문대는 고사하고 하버드도 갈 수 있다던데? 그렇게 찬이가 공부를 잘하나 봐요? 잘 됐네요. 외국에 가서 적응 못하는 애들도 많다고 하던데. 우리 찬이가 네 애들 같은 줄 아니? 왜? 이제 좀 후회가 돼? 찬이 유학자금 안 대준 거? 그거 알아보니깐 니들 사는 집값도 많이 떨어졌다더라. 어차피 이렇게 떨어질 거 팔아서 찬이 유학자금이라도 대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노후 걱정도 안 해도 됐을 텐데. 엄마도 참. 그래봤자 찬이 대학 들어가서 공부 기본으로 4, 5년 하고 졸업하면 그때 사회초년생 되는 건데 무슨 노후 걱정을 찬이 덕분에 덜어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도 바쁠 텐데. 혹시나 찬이한테 그런 부담 주지 말아요. 애 부담만 더 커져요. 뉴스 못 봤어요? 성적 비관으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차라리 공부 좀 못하더라도 건강하고 밝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네 애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냐? 승우 걘 아직도 편의점 알바한다며? 걘 대학 갈 생각이 있는 거니? 승연이 걔는 아직도 손에 독한 약 묻혀가면서 남들 머리 해주겠다고 하고 있고? 아니 같은 손주들인데 어찌 이렇게 차이가 나나? 난 그게 무섭다. 나중에 우리 찬이 성공했는데 니네 애들이 빌부터 살까봐. 설사 그럴 생각으로 애들 막 키우는 거면 어림도 없다. 니들이 찬이한테 투자 안 하는 그 순간부터 가족연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알아? 그럴 생각은 하지도 않았는걸요. 그래도 1년에 한 번뿐인 어머니 생신인데 집에 이렇게 쓸쓸해서 어떡해요. 형님은 그렇더라도 아주버님이라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됐다. 잘난 아들 키우려면 열심히 살아야지. 안 그래도 찬이한테 생일 축하 전화도 왔다. 그새 영어가 많이 늘었더라. 어찌나 잘났는지 동네방네 우리 손주라고 자랑하고 싶더라고. 이제 명문대 가고 취직하면 또 얼마나 잘날까 기대 만발이야. 1년 후 집. 엄마, 이거 받아. 오빠랑 나랑 준비한 선물이야.
이게 뭔데? 생일도 아닌데 무슨 선물? 꼭 생일이어야 선물을 주나? 우리 둘이 모아서 산 거야. 대체 뭔데 그래? 어머, 이거 로봇 청소기 아니야? 요즘 TV에서 광고하는? 니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비싼 걸 사? 나 그동안 알바 열심히 했잖아. 차곡차곡 모았지. 승현이도 이모 미용실에서 일 도와가면서 용돈 벌고 있고 엄마 아빠 회사 다니랴 집안일 하느랴 힘들잖아. 이거라도 있으면 좀 낫다 하더라고. 그래도 그렇지 비쌀 텐데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당연히 받아야지. 엄마 아빠 생각해서 산 건데. 성인 되면 더 효도할 테니까 기대해 엄마. 난 내년이면 20살이니까 엄마 아빠 먹고 싶은 것도 더 많이 사주고 해외여행도 시켜드릴게. 아유 언제 이렇게 커서는. 고마워. 그저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렇게 큰 선물도 해주고.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는 약과야. 이모가 나 실력 좋대. 이대로 연습 열심히 하면 잘 나가는 헤어 디자이너 되는 거 시간 문제라고 칭찬을 얼마나 했는데. 학원 선생님도 나 성인 되자마자 본인이 잘 아는 유명한 샵 소개시켜주겠대. 그럼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다행이네. 우리 딸 능력 인정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진 마. 하다 보면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래. 무조건 성공해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먹고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면 돼. 그럼 안 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 어쭈, 저 그만한 게 이제 어른 흉내도 낸다. 나중에 오빠 결혼하면 머린 네가 해줘야 되니까 실력 열심히 쌓아. 알았지? 참나, 여자친구부터 만드셔. 아직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무슨... 까분다. 오빠한테 혼나볼래? 아우 싸우지들 좀 말어. 오늘 왜 싸워? 어? 할머니한테서 전화 왔다. 아, 잠깐만 조용히 좀 해봐.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집이지? 애들도 다 집에 있고. 네. 근데 무슨 일로... 글쎄, 우리 찬이가 놀러 온단다.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다는데? 얼마 전에 내 생일이지 않았니? 그 기념해서 찬이가 서프라이즈로 한국 갔대. 곧 우리 집 온다니까 니들도 준비해서 얼른 와라. 네? 지금이요? 그래. 우리 찬이 외국에서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온 가족이 파티해줘야지. 명문대 진학도 코앞인데. 얼른 와서 일손 좀 거들어라. 우리 찬이 좋아하는 갈비도 잔뜩 하고 반찬도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아, 네 알겠어요. 되도록 빨리 가볼게요. 할머니가 뭘 하셔? 찬이가 놀러 왔다고 하네. 찬이 오빠가? 캐나다에 있는 거 아니었어? 근데 할머니 생신 축하 겸 왔다나 봐. 얼굴 본 지 2년은 됐는데 우리도 가서 인사하면 좋지. 얼른 준비하고 가자. 아빠도 깨우고. 찬이 오빠 오면 할머니 또 대놓고 비교하는 거 아니야? 별로 안 가고 싶은데 꼭 가야 돼? 그래도 먼 곳에서 왔는데 인사는 해야지. 할머니가 또 그러시면 엄마가 말릴게. 어? 그래.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인사는 해야지. 아직 게임도 하고 그랬잖아. 캐나다 갈 땐 배웅도 못 해줬는데. 그렇긴 하지. 알았어. 아빤 내가 깨울게. 아빠, 일어나봐. 찬이 오빠 한국 왔대. 2시간 후 시댁. 빨리빨리 준비 안 하고 뭐 하니? 우리 장손 거의 도착할 때 됐는데. 할머니 나왔어. 찬이 왔나 보네요. 어디 우리 외국물 먹은 조카 얼마나 멋져졌는지 볼까? 어? 너 꼬리 그게... 꼬리 뭐 어때서 그렇다고? 외국문이나! 너 찬이 맞아? 그럼 내가 찬이가 아니면 누구겠어? 아, 염색한 것 때문에 놀랐구나. 요즘 이렇게 염색 많이 하는데 뭘. 한국에서나 답답하게 머리 똑같이 하고 다니는 거지. 여기선 표현의 자유야.
염색을 해도 무슨 그런 시뻘건색으로 염색을 했니? 그리고 귀에 그건 뭐야? 설마 귀 뚫었어? 남자애가? 어, 어때? 이쁘지? 조만간 코에도 할까 생각 중이야. 아니,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뭘 이렇게 요란한 복장으로 왔어? 맞다, 엄마는? 엄마 같이 온다 하지 않았어? 왜 혼자 와? 아, 엄마랑 아빠가 마중 오긴 했는데 영 고리타분한 성격이라 그런지 나보더니 엄청 화내는 거야. 그래서 나도 똑같이 화내고 왔어. 할머닌 그래도 나랑 말이 잘 통하니까 안 그럴 것 같아서 온 거고. 그래. 일단 앉으렴. 그래도 공부는 잘하고 있지? 하기야, 외국 애들 보면 꾸미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다더라. 아, 공부?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나 학교 때려치울 거야. 이번에 다시 캐나다 돌아가면 자퇴서 제출하려고. 뭐? 그,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자퇴를 왜 해? 성적도 잘 나온다면서?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 거의 거기서 꼴등했어. 근데 할머니가 집 팔아 가면서 돈 대준 건데 꼴등한다는 소리 하면 실망할 것 같아서 조작 좀 했지. 그렇다고 너무 화내지 마. 나도 내 길 찾아서 학교 그만두겠다 하는 거니까. 꼴등? 그럼 지금까지 보낸 성적표 다 조작했단 거야? 네 길 찾았단 건 또 무슨 소리야? 공부가 네 길인데 학교를 관두면 어떡해? 거기 애들 보니까 대학 가는 애들도 별로 없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더라고. 우리 한국처럼 공부에 쩔쩔매지 않아. 나도 거기 가서 보니까 공부 굳이 할 필요 없더라고. 대신 나 밴드에 들어가기로 했어. 거기서 취미 삼아서 기타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 있지. 평생 음악하면서 살려고. 그게 내 길이야.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좋잖아. 공부만 하면서 청춘 보내기엔 너무 아까워. 차라리 그 시간에 음악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 안 되면 일하던가 하지 뭐. 엄마 아빠는 내 말 듣자마자 뒤로 자빠지긴 했는데 할머니는 이해하지? 할머니가 나 유학 보낼 때 그랬잖아. 사람은 자고로 큰 물에서 놀아야 눈이 트이는 거라고. 할머니 덕분에 나도 공부가 다가 아니란 생각도 하고 싶은 것도 찾았어. 그래서 할머니한테 직접 말해주고 싶어서 온 거야. 이런 공부 열심히 하라고 보내줬더니만 뭐? 딴따라를 하겠다고? 너 미쳤어? 그 좋은 머리를 왜 그런 데다 써? 딴따라라니. 할머니 그런 옛날 말 좀 안 할 순 없어. 캐나다에서 그런 얘기하면 진짜 무식한 사람 취급해. 아무튼 나 학교 퇴학할 거고 거기서 밴드 애들이랑 음악하면서 보내다가 귀국할 예정이야. 아유, 그럼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하고 한국 오겠단 거야? 그럼 대체 뭐 먹고 살 거야, 어? 뭐, 음악으로 성공해도 좋고, 정 안 되면 알바라도 하지 뭐. 공부는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질렸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나한테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마. 그럼 나 할머니도 안 봐. 알았지? 이런,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너 잘 되라고 집까지 팔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떡해! 아이고. 엄마, 왜 이래요? 눈 좀 떠봐요.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여보, 119부터 불러. 얼른! 다음날 병원. 형님 오셨어요? 우리도 좀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이제야 받았네. 어머니는 괜찮으셔? 어젯밤에 의식 찾긴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말씀을 안 하세요. 병원에서는 좀 안정 찾고 내일 퇴원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계속 주무시기만 하네요. 형은 같이 안 왔어요? 찬이가 연락이 안 돼서 찬이 찾아온다고 나갔어. 작정하고 우리 연락 안 받는 데를 어디서 찾겠던 건지.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얌전히 공부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기타를 친다고. 저도 어제 찬이 모습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 어머니도 많이 놀라셨고요. 학교는 정말 퇴학할 거래요? 그래, 인생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다니까. 간신히 돈 마련해서 비싼 학비에 생활비까지 다 대줬는데 졸업을 3달 앞두고 자퇴를 한다니. 공항 도착하자마자 그 소리에서 나랑 남편이 얼마나 놀랐나 몰라.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샀는지 도통 모르겠다니까. 내 아들인데 왜 이렇게 낯선지. 사춘기가 이제 왔나 싶기도 하고.
아, 일을 어쩌면 좋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한국에서 공부시킬 걸 그랬어. 그랬으면 얌전히 공부하다가 서울대학교 들어갔을 텐데, 이젠 중졸로 20살 되게 생겼다니까. 그래도 음악에 관심이 많이 생긴 모양이던데, 얘기를 좀 더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음악은 무슨, 음악해서 뭐 한다 그래. 음악에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고집 피우면 나랑 남편 둘 다 자식 없는 셈 칠 거야. 세상에 캐나다까지 보냈는데 겨우 기타나 두들긴다고 학교 때려치우는 아들을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겠어? 쪽팔려서 못해. 그럴 거면 자식 없는 게 낫다고.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동서의 아이들이 다 그 모양이니까 진작부터 내려놨겠지만 난 찬이한테 거는 기대가 컸잖아.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동선 가늠조차 못할걸? 아, 속상해 죽겠어. 대체 캐나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명문고등학교를 해서 걱정 안 하고 보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집안 망신이냐고. 일주일 후, 집. 어머니는 좀 괜찮으셔? 집에 가도 계속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시네. 육 좀 드시라고 해도 이따 알아서 먹겠다고 그냥 누워있고 싶다고 하셔. 그러다 몸 상할까 걱정이네. 말도 안 하시고. 찬이는 연락됐대? 그냥 바로 캐나다 들어갔대나 봐.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따뜻한 밥이라도 좀 먹이고 어떤 생각인지 차근차근 들어보기라도 하지. 저 보자마자 학교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고 음악하면 인생 망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니 애가 그 말을 듣겠냐고. 이제 좀만 있으면 20살인데.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랑 형님, 아주버님 심정도 이해하는데 찬이 그러는 것도 영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야. 한국에 있을 때도 잠잘 틈도 없이 공부만 했잖아. 스트레스가 얼마나 높았겠어. 그렇긴 한데 돈을 그렇게 투자했는데 결국 이렇게 학교 때려치우고 음악하겠다고 했으니 황당한 건 사실이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나라도 찬이 붙잡고 얘기 좀 할 걸 그랬어. 그러게 말이야. 나도 어머니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 정신이 없어서 찬이랑 얘기할 생각을 못했네. 그럼 내가 얘기해볼까? 어? 너가? 찬이랑 나랑 인스타 친구거든. 물론 할머니 때문에 사이가 어색한 건 맞는데 그래도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한번 얘기해볼게. 그래. 그래도 같이 놀기도 하고 동갑이기도 하니까 너가 얘기하는 게 낫겠다. 무슨 생각인지 한번 물어봐. 학교 그만둘 정도로 음악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은 게 맞는지도 물어보고. 알았어. 내가 잘 말해볼 테니까 걱정 마. 할머니가 걱정이네. 가뜩이나 요새 몸도 안 좋으신데 괜히 더 안 좋아질까 걱정이야. 뭐 우리가 더 신경 써야지. 1년 후 시댁. 할머니, 제가 드리는 첫 용돈이에요. 너가? 아니 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용돈을 주냐? 그러게.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큰돈은 아니고요. 알바하면서 번 돈이에요. 그리고 저 성적장학금도 받았어요. 이번에 과 수석했거든요. 어머, 너가? 어떻게? 승우가 체육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잖아요. 잘하는 거 전공으로 하니까 성적도 잘 받더라고요. 응, 그래 고맙다. 손주한테 용돈도 받아보고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앞으로도 자주 드릴게요. 아 맞다 큰엄마. 찬이 한국 온 거 같던데요? 뭐? 찬이가 한국을 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연락 종종 했거든요. 잠깐 놀러 온 거 같던데 찬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연락해볼까요? 찬이 못 본 지 꽤 되셨잖아요. 됐다. 부모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사는 놈 봐서 뭐하니? 보면 싸우기나 더하지. 그래도 찬이 오랜만에 한국 왔는데 보고 얘기라도 하시죠. 그래도 찬이 예전보다 밝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밝게 살면 뭐해. 중졸인데. 창피해서 못 만나니까 이제 찬이 소식 나한테 들려주지도 마. 아휴, 그러게 뭐하러 유학을 보내서는. 어머니, 어머니가 나서서 유학 보내신 거잖아요. 솔직히 전 유학 생각도 별로 없었다고요. 마? 아이 그럼 내 탓이라는 거냐?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어머니가 그때 유학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만 않았어도 우리 찬이 서울대 갔을 거라고요. 괜히 외국물 먹기 위해서 왜 손줄 망쳐요? 이게 누구 때문에 내가 오피스텔을 사는데?
그만들 하세요. 이미 다 지난 일을 어쩌겠어요. 승우야, 할머니 물 한 잔 갖다 줘. 그럴게. 할머니, 진정하세요. 찬이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기는 무슨. 이제 그놈 이름만 들어도 뒷목 땡기니까 그놈 얘기 꺼내지도 말아라. 천하의 나쁜 놈 같으니 배신자도 그런 배신자가 없다. 5년 후. 그 뒤로 5년의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시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아주버님은 찬이를 용서하지 못했고 찬이도 다신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나마 아들 통해서 찬이 소식을 듣는데요. 다행히 하고 싶은 음악을 하면서 소형 공연장에서 공연도 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찬이가 오히려 기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찬이가 정신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때 많이 안타깝고 혹시나 공부가 잘 안 됐을 때 많이 힘들어하진 않을까 걱정했었거든요. 한편으론 한국에서 저렇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게 맞나 싶고 그렇다면 내가 애들을 잘못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조바심이 들기도 했는데요. 아들, 딸 둘 다 성인이 된 지금 학창시절에 공부를 비록 잘하진 못했지만 하고 싶은 걸 빨리 찾은 덕분에 아들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체육교사가 되었고 딸은 청담동의 유명한 헤어샵에서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니 공부가 전부가 아니란 생각이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주변 친구들은 딸이 대학도 안 가고 디자이너 일을 하는 걸 보고 그래도 대학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뭐라 하기도 하지만 딸이 결정한 일이고 저 역시 대학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딸한테 그런 얘긴 절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알아서 자기 길을 찾아준 아들과 딸에게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아이가 입시를 앞둔 동료한테도 가끔 조언을 하기도 해요. 애들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애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부모가 그것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야 애들도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더 힘내서 자기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다고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해서 걱정이거나 공부에 영 취미가 없어서 불안한 분들이 있다면 너무 아이를 닥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가 아니어도 길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아이가 그것을 잘 찾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남편도 그렇게 했더니 아들, 딸이 저희를 더 존경하며 자주 찾아와 주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